이와 같은 지원 사업과 함께 자동차 부품 산업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고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종전 도단위 경제 상황 모니터링을 시군 단위로 모니터링하여 위기 리스크를 더욱 촘촘하고 면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도, 시군, 유관기관 단체, 중앙부처와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위기 상황을 가상한 시나리오에 따른 훈련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여름이 위기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위기 상황에 닥치면 충청남도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한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지정 기준과 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여 시장, 군수, 산업계, 도민 의견을 들어 위기지역 지정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즉시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대책본부를 꾸리고 고용, 노동, 기업 지원, 산업, 서민경제 등 9개 분야별 대책반을 가동하였습니다. 취직자 전환 및 대취업 교육, 판로 다변화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을 서민경제 안정화 지원 등의 다양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 산업을 대처할 보안사업 발굴, 실직 근로자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SOC 사업 등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금까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위축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종사자들과 도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몇 줄의 다가올 설명을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자님들에게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마이크 좀. 예, CMB 뉴스연합의 진흥현기랍니다. 지금 그 자동차 부품 산업 위축에 따른 그 방안을 갖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자동차 산업, 그 부품 산업이 왜 이렇게 그 위기에 맞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나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최근 이제 그 우리 좀 전에 말씀하신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라든지 수소차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제 우리 그 시장을 접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그 수소차나 그 전기차에 대한 그 부품들 생산 업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여기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그 발표문에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9년도 금요일 당시 우리가 국내 자동차 생산 대수가 351만 대였습니다. 예, 그게 400만 대를 계속 넘었었는데 2018년도에 한 402만 대 정도로 그 완성차가 생산되었죠. 이렇게 국내 자동차 완성차 수가 줄어들면서 대한민국 자동차, 특히 충남의 자동차 부품 산업체는 완성차와 직결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완성차 대수가 생산이 떨어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부품업체 위기가 닥쳐온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실적으로 어떤 친환경 자동차라든가 이런 전환에 또 우리가 적극적이지 못한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국내와 거기에 어떤 자동차 수요에 대한 침체로 인해서 완성 자동차 생산량이 절대로 적어졌다. 그에 따라 부품업체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 친환경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이 있는데, 일단 우리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우리가 23년까지죠 한 1,200대 정도로 보급할 예정인데 이걸 한 2,100대 정도로 늘리는 것도 우리 추천남도에 계획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미래 자동차의 전환에 대해서 추천남도가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서 뭐 수소차 보급이라든가 충전소 설치라든가 그런 그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미래 자동차를 전환하는데
철저히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이 나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충남일보 최설기. 예, 충남일보 최솔 기자입니다. 저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관련해가지고 좀 지금 뭐 이렇게 지정이 좀 많아가는가 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는 여기 지금 자리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언제쯤 이게 될지 일정이라든가 그런 것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예, 실질적으로 뭐 1월 말 정도 이 지정 기준 완화가 나오려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냥 발표가 되지 않아서 이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해서 이 적게 지원 내지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건데요. 일단 위기 대응 지역 완화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위기 대응 특별적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춘천남도에 부품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몇 개 도시가 그 기준에는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지정기준 완화된 지정기준이 나왔을 때 이런 대책방안을 함께 마련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완화 기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부산이라든가 몇 군데에서 신청을 했고 우리 도에서도 내부적으로 그런 그 건의를 할 만큼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지정 기준이 완화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 특별 대응 지역으로 신청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는 또 한번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전형 그 특별 대응 지역 지정이 되면 국가 지원은 원활한데 국가 지원은 좀 많이 늘어나는데 다만 저는 그 특별 위기적으로 지정된 도시에서는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지정 신청을 도지사하게 돼 있거든요. 할 때는 그 지역의 시장이나 도지사든가 어떤 여러 가지 관련 당사자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정 신청을 합니다. 자, 충청 헤럴드 안상훈. 최근에 오세훈 아산시장이 그 지역 내에 있는 자동차 부품 부품 회사 경영주와의 간담회 결과를 발표하시는 과정에서 그 성장 주도 정책에 대한 어떤 현장과의 그 아직 정착되지 못한 사실적 어려움을 표출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실제로 어떤 그 현장에서는 경영주들이 성장주도 정책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인데 주 52시간 근무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토로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사님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고 시각차가 굉장히 큰 부분이 소득주도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에서 소득이 높아져야만 내수경제가 활성화하고 전 산업 분야에 선순환하는 책을 만든다는 게 소득주도 성장의 골자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제한 문제가 따르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실제로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실질적으로 그러면 최저임금이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됐다고 하는 2017년 전에는 그럼 우리 자영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상황이 좋았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2016년도에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도 89만 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굉장히 구조적인 게 쭉 연결되어 왔다. 대기업과 어떤 중소기업의 그런 그 시스템상 여러 가지 문제점, 거기다 33% 정도 되는 우리 비정규직이죠. 비정규직 한시직이라든가 이런 문제라든가 이게 모든 게 올려졌고 저임금 구조 또한 심각한 게 우리 사입니다. 이런 게 올려져서 구조적 문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닥쳤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주 52시간 제한 문제가 시행 문제가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하고 이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일자리 안정장을 준다 했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만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13만 원을 29일이나 회사에 지원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취재임금 인상하고 4대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이 보완이 들렸다는 점도 지금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하고요. 또 주 52시간 시행 문제도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전용 있는 사람과 어떤 근로자의 삶의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지만 실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더 많이 충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 52시간 제한에서 임금이 자체가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만 이 소득주도 성장이 전반적으로 현재 경기 침체라든가 자영업자의 문제의 모든 원인이 거기서 제공된 거라는 것은 너무 과한 주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런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주 52시간 제한이 소상공인이나 예를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조금 더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영향이 있고 좀 보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CBS 김만혜입니다. 김만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 자동차 산업이 지금의 친환경 전기차나 수소차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동차에 비해서 부품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친환경차가 계속 되면서 앞으로 이제 부품 산업이 계속 사양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과 관련된 대책은 좀 준비가 되고 있는지요? 저희들이 그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이 전략을 마련해서 지난번에 발표한 것 같은데요. 먼저 하여튼 이런 지금 현재 차에서 미래차,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대응이 늦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현재 마련되어 있고요. 또 충청남도와 또 중앙정부에서도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부품 산업의 지원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금강일보 우리 문승현님. 예, 자료나 말씀에서 대부분 위축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현재 산업 동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걸 위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위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축이라고 보는 거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고용보험에서 피보험자 수가 증가를 했거든요. 3.5% 증가했는데 자동차 부품 산업 같은 경우는 전체 피보험자 수는 3.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업체 피보험자 수는 2.2%가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전 산업이 전부 다 위기 내지 심각한 상황이 있다고는 우리가 규정할 수 없고 다만 최소한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조기 경고 지수가 추천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드린 대로 13개월 연속해서 경고라든가 심각 단계를 오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업체가 지금 현장에서 부품업체 오너분들하고 책 있는 사람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그런 것들을 몇 번 현장을 보고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심각성은 우리 일반인 생각하는 훨씬 더 크다. 또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부품 업체 고용자 수가 우리가 일부 시군에서는 상당히 줄은 건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완성차 생산 대수가 확 줄어들면서 부품업체 어려운 거는 뭐 보지 않아도 뻔한 문제고 나름대로 심각 전당에 이제 그런 상당히 위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위기가 완전히 도래했을 때 우리가 대응해서 너무 늦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온 겁니다. 준비를 정부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의 특별 대응지역이 발표되면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만 기다려서는 시기를 놓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업체로 한정한다면 상당히 위험하다, 또 심각하게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효성 있으십니까? 예, 지사님.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담보가 부족한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무담보 신용보증서 발급 등 유동성 위기자금 100억 원을 지원하고 기술적 신자금을 600억 원을 기부로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유통자금과 연계 창업 경영 안전기업 회생자금 3,780억 원을 지원하고 이렇게 이제 지원 계획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도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자동차 부품업체가 사양길로 지금 계속 접어들고 있고 계속 어려움이 지금 가중되고 있단 말이죠.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한 개 기업별로 이게 나눠주다 보면 금액 자체는 큰 금액이 안 돼요. 보면은 뭐 몇 억 정도 선 될 거라고 보죠. 근데 과연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의문이 좀 하나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이거 우리가 작은 금액이지만은 전체를 놓고 보면 또 큰 금액이잖아요. 이거에 지금 어려워지는 부품회사로부터 이것이 회수 가능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과연 지금 수입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현대기아차의 지금 사양이 지금 계속 어려움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대책은 있는 건지 가장 무턱대고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우리가 이것도 국민의 세금인데 도민의 세금인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담보해낼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지적이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어떤 무조건적인 지원은 어떤 경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우리가 적게 자금을 지원해서 그 부품산업 업체가 충분히 희생 가능성이 있고 살아날 가능성이 커야만 지원하는 거고 똑같이 그 n분의 1에서 나눠주는 그런 지원은 저는 절대 없을 거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지원을 통해서 충분히 희생 가능하고 아직 충분히 살아날 가능성 있는 기업에게 지원한다는 기본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회수 가능성 문제는 우리가 100% 회수 가능하려면 담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적게 위험한 산업 분야에서 지원한다는 의미하고 배치되는 문제죠. 왜냐하면 회수 가능성이 최대한 높은 기업에 해야 되지만 회수 가능성을 100%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담보대출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위기 산업에 대한 지원 문제는 회수 가능성 100%를 보고 지원해서는 안 되고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절대적 기준은 지원함으로써 희생되고 충분히 살아날 가능성이 있느냐 그게 가장 커다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담보 대출도 있고 아니면 보증 지원 같은 여기가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하튼 지금은 때를 놓치면은 이미 뭐 그 암이 한 4기 넘으면은 수술을 할 수 없잖아요. 죽고 나서 지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지금이 적기다는 생각 들고 말씀드린 대로 희소 가능성도 이거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그런 기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시아뉴스통신 아시아뉴스통신입니다. 충남도의 적극적 대응에 대해서는 많은 바람입니다. 충남도 내의 주요 산업은 철강과 반도체인데 지금 현재 철강도 그 가공업체가 충남도에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도 지금 현재 상당한 경영 악화를 지금 겪고 있고요. 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철강 산업이 상당히 승인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반도체 역시 평택 고덕산단으로 지금 이제 이전 기획을 가지고 있어서 충남도의 반도체에도 또한 서양 기술도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런 대응 체계에 철강이나 반도체에 대해서도 또한 적극적 대응을 할 의사가 있으신지 또한 있다면 그 재원은 어떻게 충원을 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이 도에서는 그런 철강이라든가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 유심히 살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현 상황 판단으로서는 철강이라든가 반도체 분야는 자동차 부품 산업보다는 훨씬 더 양호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 부분은 일단 수출에서 많이 감소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아직 이게 반도체라든가 철강에서는 자동차 부품만 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는 말씀드리고 만약 그런 심각한 상황이 도래한다면 산업 분야를 가리지 않고 희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시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저게 있는데 이런 무담보 대출이라든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동화증권 보증지원금이라든가 신용보험 보증지원금을 출연하면은 아주 커다란 금액을 투자하지 않고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그랬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재원 문제는 뭐 아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분야가 아니래도 다 죽어간다 생각하면 어떤 경우에 이게 대출해서라도 살려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살아야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체 과학자 기업도 이렇게 될 뿐만 아니라 국가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희생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되면 일시적으로 어떤 그 채무를 해서라도 그런 상황을 갖다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말씀하신 철강과 반도체 부분은 우리가 아주 유익 있게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릴게요. 충전 로컬 충남의 허성수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이 문제를 푸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뭐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문재인 경제 정책에 뭐 상당히 아주 정부에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지난번 기자회견 때 대통령 기자회견 때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의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지금 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제 민노총이 지금 뭐 조합 분수 100만 달성한다고 한국노총은 지금 추월한다고 하는데 이런 강성 노조의 어떤 그 힘이 갈수록 세지는 것도 그 대외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이 뭐 그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자동차 부품 산업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지금 뭐 여기 내놓은 해결책도 상당히 좀 추상적이거든요. 부품 그 종사하는 분들을 뭐 더러 노력시킨다, 뭐 정책을 장려한다 하는데 참 말처럼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근본적인 어떤 경제 정책의 어떤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친노조 정책의 어떤 영향이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죠.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리가 지금 오늘 그 발표한 대책은 뭐 말씀하신 분도 충분히 말씀 받아들이지만 절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얼마를 투입해서 얼마 효과를 보는 게 분명히 드러나 있거든요. 예컨대 우리 유동화증권 보증지원금과 신용보험 보증지원금만 해도 1조 2천억 원짜리 자본금을 확대했다는 거고요. 부담부대출이라든가 어떤 기술혁신자금 문제 구체적으로 액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투자해서 어떤 투자 효과를 보겠다고 어떻게 지원할 때 이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우리 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도에서만 그 도만 힘으로는 이런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중앙정부가 함께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도에서는 직접적이야 위기 특별 대응적으로 지정이 됐을 때 정부 지원이 본격적으로 되는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봐요. 특별 그 위기 대응적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 상황에서 적시에 지원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들고요. 어떤 이 나름대로 그분들의 위기를 내서 실직한다든가 전직하는 경우에서 우리가 그런 거를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이고 가장 지금 발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부품 업체에 적시에 지원해야 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뭐 민노총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강성노조라고 우리가 또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있고 그게 현재 자동차 부품 산업의 위기의 커다란 원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현재 있는 자동차 산업이 여러 가지 그 대외적 여건, 대내적 여건이 굉장히 그 불리한 상황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그게 결과가 모아서 자동차 완성차의 생산량이 적어진 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있다.
이런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 친노조 뭐 문제점은 친노조 그렇다기보다는 친국민을 봐야죠. 노조도 상여도 어떤 국민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생각하고 뭐 친노조 반노조는 절대 있을 수 없고 다만 어떤 국민 편에서 국민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냥 육성으로 해야 네, 백주선입니다. 네. 지금 자동차 부품 산업 위축에 따른 지원 대책이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경제 위기가 됐든 어떤 재난 위기가 됐든 정부에서 위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내놨을 때 문턱이 높아서 법률 지원이든 경제 지원이든 진짜 필요한 분들이 그런 행정에 관한 문턱이 높아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종종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민선 7기 우리 충남도정만의 어떤 특별한 정말 발빠른 지원 대책이랄까 뭐 이런 것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말씀하신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문턱이 높아서 정말 지원을 받아야 될 업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는 우리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하고 최대한 문턱을 낮추고 아마 이렇게 오늘 발표가 그냥 단순하게 발표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사전에 여러 차례 현장과 어떤 기업체 대표자하고 면담과 현장 방문과 여러 차례 수성 과정이 있었다. 또 우리 도에서도 시군장 회의라든가 어떤 전체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회의를 거치고 이 준비를 많이 했다. 그래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정작 지원을 받고 대처가 돼야 될 기업체가 그걸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문턱을 낮추고 함께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9분이 질문 주셨는데 거의 질문 나오신 것 같은데 좀 맞춰도 괜찮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관련된 좀 알고요. 역할적 그나마 역할적. 네네네.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됐고 상황이 나중에 역관측 문제요.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 역관측 문제는 좀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TF를 구성해서 그래서 단장을 중심해서 좀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거를 확장해서 일단 용역 같은 것도 줘서 역관측 필요성과 경제 효과 같은 것도 우리가